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 오늘은 때리는 모션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준비한 애니메이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멍청새 작가님의 이모티콘을 참고했습니다. 제작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그려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게요. 찰지게 잘 때리죠? 이 동작은 총 15장의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손을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리고 찰싹 때리죠. 어떤 상황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 강조하고 싶은 행동 또는 상황 전에 앞부분을 느슨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함께 그려볼게요. 설명 들으면서 그려보면 생각보다 쉬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기본 2048 정사각형 픽셀을 생성해 줍니다. 동작, 캔버스,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켜주세요. 그러면 화면 하단에 타임라인이 생성됩니다. 타임라인 설정에서 초당 프레임은 10, 어니언 스킨 프레임 2, 양파 껍질 불투명도 50, 보조 프레임 채색을 켜줍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애니메이션 기능이 처음이신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기초 기능 모음집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4분 내외의 영상이니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캐릭터는 일단 뒤로 제쳐두고 동작 스케치부터 해볼 겁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손을 들어 때리고 돌아옵니다. 첫 번째,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먼저 그려줍니다. 캐릭터의 등신을 고려해서 스케치해줍니다. 햄찌님이 하시는 대로 일단 따라해 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스케치니까 대충 그려줍니다. 나중에 위에다가 또 딸 거예요. 캐릭터에 눈, 코, 입 또는 액세서리가 있다면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표시해줍니다. 타임라인 오른쪽 프레임 추가를 눌러주세요. 이전에 그려준 스케치가 보이기 때문에 다음 장을 그리기가 수월할 거예요. 두 번째, 손을 들어 올립니다. 손을 들어 올리는 쪽에 어깨가 들어 올려지고 몸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림을 그릴 때 잘 모르겠다면 거울을 보면서 그 행동을 직접 해보시거나 사진으로 촬영해보고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보세요. 타임라인 오른쪽 프레임 추가를 눌러줍니다. 세 번째, 때린다. 사람이 이렇게 때리지는 않겠지만 그림이니까 조금 더 행동을 과장시키는 거죠. 오른쪽으로 쭉 뻗으면서 힘의 방향에 따라 몸도 이쪽으로 기울어요. 이때 팔을 애매하게 굽히면 힘이 안 들어가 보입니다. 빠르고 세게 표현하고 싶다면 직선을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 다시 돌아옵니다. 첫 번째 그려줬던 그림을 복사해 줄게요. 앞으로 끌어와 놔줍니다. 재생해 볼게요. 출석 맞게 찰싹 때리죠. 지금부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타이밍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내장으로는 움직임이 아주 딱딱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동작에서 손을 들어 올릴 때 중간 동작들을 추가해주면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첫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프레임을 추가해줍니다. 일단 팔을 쓱 여기까지 올려볼게요. 머리도 살짝 옆으로 치우쳤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프레임을 또 추가해서 중간을 그려줄 건데요. 선택된 프레임 기준으로 앞부분은 빨간색, 뒷부분은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너무 많이 보여서 헷갈리시면 설정에서 어니언 스킨 프레임을 1로 변경해 주세요.
처음과 끝을 그려준 후에 중간 지점을 찾아서 쪼개 그려줍니다. 애니메이팅을 하는데 처음부터 순서대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중간을 쪼개가면서 그리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섞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보세요. 천천히 올라가죠. 프레임을 추가해서 한 번 더 쪼개볼게요. 중간 그림이 많을수록 동작이 좀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도 프레임을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려줄게요. 타임라인을 펜으로 긁어가면서 눈에 좀 어색한 부분들을 수정해줍니다. 다섯 장으로 손 올리는 걸 그려줬어요. 자, 비슷하게 뒷부분 때린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중간 과정을 그려볼게요. 초록색과 빨간색을 참고하면서 중간이 어디쯤인지 생각해 봅니다. 되돌아오는 팔의 모양도 그려주고요. 앞에서 다섯 장으로 손을 올린 것보다는 살짝 동작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요. 지금은 너무 급하게 돌아오니까 한 장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때리고 팔이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찰싹 때리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볼 거예요. 만화적인 표현인데요.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찍으면 블러 처리가 된 것처럼 흔들려 보이죠. 때리기 전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손을 선으로 만화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뻗은 손에도 휙 지나가는 느낌의 선을 그려줍니다. 너무 빠르게 손을 위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한 장만 더 추가해서 타이밍을 조금 더 분배해 주겠습니다. 동작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 싶으면 한 장을 더 그려보세요. 계속적으로 재생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머릿속에서 원하는 타이밍, 느낌이 나오는지 가볍게 스케치해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캐릭터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새 프레임을 추가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한 번 더 선으로 따주세요. 앞부분 레이어를 복제해서 번갈아 보이도록 복사해서 배치해줍니다. 선을 따고 그렸어도 완전히 같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부들부들거리면서 동작을 유지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마쳤고요. 캐릭터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켠 채로 진행하시려면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스케치 레이어 하나와 그룹화 시켜줍니다. 스케치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고 그 위에 캐릭터를 그려주세요. 저는 귀가 큰 토끼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15장도 진행하시면 되고요. 캐릭터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스케치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스케치 한 것 위에 캐릭터를 올리면 또 이상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재생해 보시면서 수정에 수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채색을 진행할 때는 스케치 레이어는 꺼주시고 선 레이어 아래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채색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하면 앞장과 뒷장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레이어가 그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시 선택에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선 따기까지 완료되셨다면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꺼주고 채색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성 넘치는 동작들을 기대해 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